자, 수량 및 실험, 오늘은 긴 관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긴 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관이 저수지나 탱크에 연결되었을 때 노즐의 형태로 사용될 때, 그리고 혹은 실제 관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 설계할 때 좀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유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펌프의 규격을 설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관이 저수지나 탱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노즐의 혹은 노즐의 형태, 이런 그 다음에 관을 좀 안전하게 설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이 한 개예요. 한 개. 왜 관이 한 개냐면 뒤에 가면 관을 여러 개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한 개의 관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석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과 에너지 관련된 방정식 하기의 연속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예를 들었냐면 뭐냐면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과 하이돌 그레디언트 라인을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베로니 방정식에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이랑 하이돌 그레디언트 라인을 좀 이용을 해서 방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를 왜 잘 사용하냐면 관의 흐름을 해결하는 문제는 크게 수도 손실이나 압력 바늘을 계산하거나 혹은 유량을 결정하고 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주 이슈겠죠.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 경사선, 에너지 그레디언트를 수리 경사선과 동일하게 놓고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경우는 왜 많이 푸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안전율을 갖고 계산을 하죠. 우리가 뭔가 할 때 야, 이게 딱 해서 유량이 100cm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cm 가려면 120cm, 130cm 정도의 펌프를 놔줘야 100cm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정확하게 막 다 포함하지 않아도 조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그레디언트 대신에 하이돌 그레디언트 라인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관에서 발생하는 손실, 즉 여기에 있는 탱크가 있고요. 여기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에서 물을 쭉 보낸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관이 매우 길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뭐냐면 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이제 뭐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었냐면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관이 수축되는 경우, 관이 확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관이 확장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엔트런스 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오는 유입부에 되는, 그죠? 여기서 탱크에서 관으로 들어오는 엔트런스 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저수지로 나가는 엑시트 로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국부 손실과 함께 뭐가 있냐면 이 관에서 걸리는 파이프 프릭션 로스가 있겠죠. 파이프 프릭션 로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손실 수두는 엔트런스 로스, 엑시트 로스, 그 다음에 파이프 프릭션 로스 3개로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식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엔트런스 로스 들어가는 놈은 0.5 V 스퀘어 오버 2G였죠. 그 다음에 자, 파이프 프릭션 로스는 어떻게 되냐면 FL 오버 D 곱하기 V 제곱 오버 2GN이었죠. 그 다음에 엑시트 로스는 뭐였냐면 그냥 V 제곱 오버 2G였어요. 완전히 난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 합쳤습니다. 이게 전체가 H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뭐냐면 요건 1이고요. 이거 0.5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얘네 3개를 비교해 보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요게 뭐 소위 말하는 속도 수도겠죠. 파이프에 하는 거니까 파이프에 걸리는 속도 수도라고 얘기했는데 관의 직경보다 관의 길이가 매우 길죠. L이 매우 길죠. 그렇죠? D는 얼마예요? 한 D는 뭐 예를 들어서 D는 1m 정도? 1m면 굉장히 크죠. 뭐 그러니까 1m고 그래도 실제로 이게 저수지다. 그럼 L은 뭐 1m 대비 이거는 뭐 한 30km? 3만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 큰 숫자예요. 프릭션 팩터가 예를 들어서 0.01이라고 해도 3만이면은 뭐 한 300 정도 되죠. 얘는 얼마? 0.5, 얘는 1. 즉 얘네 둘은
엔테로슬로스, 엑시틀로스 그 국부 손실은 아주 긴 관에서는 무시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국부 손실은 무시할 수 있고 손실 수준은 아래와 같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포함해서 계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0.3m의 깨끗한 철제관이 3m의 길이로 두 저수지를 연결하고 있다. 각각의 수위는 하나는 60m고 하나는 75m고요. 물의 온도는 10도씨일 때 관과 저수지는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총 유량은 얼마 되나를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유속을 가정해서 지금 유속이 안 나왔어요. 그죠? 유속을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문제 풀려면 어떻게 돼?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뭐예요? 난류겠죠. 난류일 거고 뭐 관이고 저수지를 연결하니까 유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엄청 빠르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가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유속을 가정해서 날림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레이놀즈 선수가 앞에서는 안 줘줬죠. 레이놀즈 선수 안 줬는데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2m/s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의 크기는 0.3이고요. 이거는 VD 오버 뉴여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뉴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해서 3승 정도를 제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레이놀즈 수는 45만 8천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45만 8천. 나머지는 다 계산됐고 V는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를 알고요. 그 다음에 상대 조도를 찾기 위해서 E는 앞절에서 무디 다이어그램. 여기 아이언 캐스트 파이프라고 여기 뭐냐면 아이언 이게 이제 아이언 캐스트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철제관. 그러니까 저희가 10장에서 배웠던 무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E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상대 조도를 아니까 상대 조도가 E 오버 T가 0.00083이었어요. 0.00083이니까 레이놀즈 수 알고 상대 조도 아니까 무디 다이어그램에서 프릭션 팩터를 알 수가 있죠. F를 알 수가 있으니까 F를 찾으면 0.02가 나왔습니다. 자, 0.02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입과 출구에서 각각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Z1 플러스 P1 오버 감마 플러스 V1 제곱 오버 2G 이퀄 나온 거죠. 이건 다 이제 이쪽 레저 보겠죠. 자, 그 다음에 G2 플러스 P2 플러스 감마 플러스 V2 스퀘어 오버 2G 요게 총 손실 수도였죠. 요게 엔터런스, 요게 엑시트, 요게 파이프 프릭션 팩터. 그럼 값을 지어넣어주면 1의 포지션에 75, P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대기 압력이랑 동일하니까요. 그 다음 V1은 속도가 없죠. 저수지니까. 이 탱크 안에서 속도는 아주 천천히죠. 파이프에서만 속도가 있지 여기서는 없을 테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Z2 이쪽 탱크도 어떻게 돼요? 탱크 엄청 크죠. 그러니까 유속은 없죠. 그래서 60도가 되고요. P2도 대기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제로고요. 속도도 이 탱크 안에서는 제로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런데 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0.5 플러스 0.5고요. 프릭션 팩터 찾았죠. 0.0이고요. 길이는 300m니까 300 넣었고요. 다이아미터는 0.3이었고요. 그 다음에 1 그대로 왔고요. V 제곱 오버 2 곱하기 9.81이 됐죠. 이거 싹 정리해줬더니 이게 뭐냐면 1.096 V 스퀘어 정도가 된대요. 요게 1.096 V 스퀘어.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10으로 넘어가죠.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V는 3.7m/s가 나왔어요. 3.7m/s가 나왔으니까 다시 요거를 가지고 레이놀즈 수를 확인하면, 그죠? 레이놀즈 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찰 계수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2m/s로 가정을 했지만 이제 3.7m/s 나왔으니까 3.7m/s 넣어주면 레이놀즈 수는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가겠죠? 그때 아이언 캐스트 파이프의 무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요것도 찾을 수 있죠? 요건 뭐 다시 찾을 필요 없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디 다이어그램에서 레이놀즈 수와 E 오버 D를 해서 찾으면은 프릭션 팩터가 조금 바뀌겠죠. 그 프릭션 팩터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속도를 다시 한번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V는 아마 3.76m/s가 다시 나왔어요. 얼마 차이 안 나죠. 이건 몇 번 더 해주면 정확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파이프로 흐르는 유속을 찾아낼 수 있고 유량도 계산할 수가 있죠. 크로스 섹션을 곱해주면 유량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를 하나 볼까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파이프가 한쪽이 한쪽이 이쪽에서 노즐에 의해서 대기로 노출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 손실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손실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엔트런스가 이렇게 엑싯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나가는 여기에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로 그냥 노출됐으니까 이쪽에 엑시트 프릭션은 나가는 엑시트 로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부로스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로 손실수두는 요거와 요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왼쪽 여기서의 전체 수두는 H 플러스 요건 뭐예요? 압력수두, 그 다음에 요거는 위치수두죠. 걔네들은 둘 다 제로고요. 대기압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기 위치수두만 있고 속도수두가 제로인 거죠. 속도수두는 왜냐면 이 탱크는 워낙 크니까 속도가 거의 없는 거죠. 자, 오른쪽 탱크 여기서 노출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노출되는 거는 대기압이니까 압력수도 제로고요. 위치수도도 제로죠. Z는 동일하니까 제로고요. 뭐가 있냐면 엑싯 벨로시티가 존재하죠. 여기는 여기서 딱 입구에서 여기서 나가는 데서는 뭐냐면 바로 엑싯 벨로시티만 존재합니다. 나가는 속도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가는 속도랑 여기를 흐르는 속도는 다르겠죠. 여기는 뭐냐면 나갈 때는 뭐예요? 프릭션이 없죠. 프릭션이 없을 거고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 프릭션이 있어요. 흘러가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면 요거는 뭐예요? 엑시트 로스가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 쓴 것 같은데 요 엔트런스 로스가 있는 거죠. 여기서 들어올 때 에너지 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속도 수두가 되는 거예요. 속도 파이프에 의해서 프릭션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두 개의 로스가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연속 방정식이 A1, V1은 A2, V2죠. 여기서 흘러가는 전체 유량은 여기서 나가는 전체 유량과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V2는 다이아메타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용해서 다 계산을 앞에 요 식에다 넣어주게 되면 V2를 V1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V2를 V1으로 바꿔주면 이런 공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요 앞에다가 내가 프란시스 터빈이라든지 요 터빈을 놔둬요. 그럼 어떻게 돼? 요 노즐에 나가는 속도로 얘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 전기를 생산하고 싶다면 여기다 1 혹은 압력과 유량의 곱으로 표현되니까 파워는 에너지 플로우 레이트를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웨이트 플로우 레이트랑 에너지 퍼 유니트 웨이트를 곱한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Q 감마 곱하기 V 제곱 오버 2GN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V를 갖고 여기다 넣어주거나 하면 되겠네요. Q를 넣거나. 자, 그래서 출구에서 국부 손실을 무시하면 요 V 제곱 오버 2GN 이퀄 H 마이너스 앞에 나왔던 요걸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요건 H 마이너스 F L 오버 T의 Q 제곱 오버 2GA1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요 V2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요 공식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나오는 속도니까 거기다 넣어준 거죠. 그러면 파워는 R 감마 Q 가로 열고 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되면 FLQ 제곱은 2G D1A 제곱이 H 오버 3가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V2 제곱 오버 2G에는 2H 오버 3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요거를 만족하는 요 V1 제곱은 여기다 요거 다 옮겨주면 되긴 하죠. 이것이 사실상 최대 가능 유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유속? 이 파이프에서 흘러가는 유속. V1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여기는 구체적으로 숫자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최대 안에서 흐를 수 있는 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넘어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가능 유속이 나왔습니다. 대기 쪽으로 나왔을 때 이 대기가 요 V1 값을 사용하면 결국 뭐냐면 이 H에 이거 프릭션 팩터 고려하고 여기서 나갔을 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그 최대 유속을 결정하는 요 관에서 흐름. 요거보다 유속이 더 빠르게 되면은 여기서 압력이 내려가거나 해서 보일링이 새고 캐비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 캐비테이션을 고려한 관해 배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이 있죠. 근데 간단하게 캐비테이션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P 플러스 V제곱 오버 2G,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컨스탄트인데 어떻게 돼요?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대기압력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거를 캐비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일링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물이 끓는 점이 관계가 있죠. P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액체가 기체가 되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너무 작아지고 P가 확 올라가 버리면 이게 확 떨어지면은 바깥쪽의 압력이 훨씬 커지죠. 그럼 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쭈그러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화되면서 뭐 그래서 부서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예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개의 저수지, 이런 저수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에 산이 있는 거죠, 중간에. 요거를 넘어갔을 때 과연 얘가 넘어갈 수 있냐? 넘겨서 물을 보낼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파이프 전체 길이는 20km고요. 정상에 있는 저수지부터 4km에 있는 요게 4km인데 1313m 높이의 산이 있어요. 이 위로 일단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이 산이 너무 높아서 관내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이제 관내 압력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관을 제대로 설치해도 되는가, 이렇게 설계해도 되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부 손실은 무시했습니다. 국부 손실, 엔터런스는 무시하고 에너지 경사선과 수리 경사선이 같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그레이던트 라인이나 하이드로 그레이던트 20km에서 100m의 일정한 비율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100m에 20km고 100m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4km 떨어진 산에서 하이드 그레이던트의 높이는 1330, 이게 선형적으로 쭉 떨어지니까 기울기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야 돼요? 이게 어떻게 얼마죠? 이게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 그렇죠? 50분의 1인가요? 자, 산수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건 산수죠. 수약이 아니라. 그래서 200분의 1이죠. 200분의 1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4km니까 4,0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40 되고 20 나니까 20m. 그죠? 20m가 밑으로 내려가는 에너지 그레디언트가 20m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330인데 131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1310만큼 떨어진 겁니다. 1310이니까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이나 하이드로 그레디언트 가정하였으니까 속도 수도 차이는 관해 직경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동일하니까 무시하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에 의해서 압력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되면 Z0은 J1 플러스 P1 감마 플러스 P1 스퀘어 2G 오버 N 플러스 H1 F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요거는 Z0가 이쪽 산이란 말이에요. 1330이고 원래 Z1이 어디 있어요? 지금 1313에 있는 거죠. 1313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P1은 20일 거예요. 그죠? 아직 몰라요. P1은 뭔지. 요걸 결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얼마였어요? 이 에너지 손실은 2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뭐냐면 속도는 제로라고 그랬죠. 하이드로 그레디언트 라인이랑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이 같다는 얘기는 속도 수가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제로가 된 거죠. 제로라고 놓게 되면 남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니까 P1 오버 감마가 마이너스 3 미터, 마이너스 3m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m 하니까 무슨 얘기냐? 언제 물이 기화되냐? 10기압, 그러니까 대기압력보다 마이너스 10도가 낮으면 제로 0도에서도 기화가 되죠. 그죠? 기화가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기압 정도만 떨어져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얘네가 수증기화되지는 않아요. 기화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가 기화돼서
기체를 만들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프리파이 되어 있는 순수한 물이. 근데 뭐냐면 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용존산소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녹아 있고 여러 가지가 녹아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기체를 만드는 거죠. 다 뭐냐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기체를 만드니까 이런 관에 보글보글 쌓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압력을 변화시키니까 펌프의 효율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가 돼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 거죠. 관을 산을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펌프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앞에서 쭉 배운 것이 이제 관 배웠고요. 관이 이제 팽창되는 거 배웠고요. 관이 연결되는 거 배웠고, 이제 저수지와 연결되는 걸 배웠고요. 이 저수지랑 연결되고 이쪽 저수지랑 연결됐을 때, 혹은 저수지가 있고 노즐이 열려 있을 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먼 거리에 있을 때 압력이 바뀔 수, 그러니까 높이가 바뀌는 관의 높이가 바뀌는 그런 경우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또 해야 돼요? 밑에서 위로 보내려면 펌프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펌프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이제 유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펌프의 규격을 설계해 보려고 해요. 자, 펌프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스 펌프라고 얘기하고요. 소스 펌프는 하나는 부스터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소스 펌프는 뭐냐면 여기가 내가 레저버가 있으면 레저버에서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소스 펌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스터 펌프는 뭐냐면 여기가 레저버가 있고요. 여기에 중간에 관을 만들고 중간에 있어서 물을 뿌려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부스터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 펌프는 뭐냐면 이렇게 공식이 있으면, 자,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된 거 이상으로 뭘 해주면 돼요? 밀어주면 되는 거죠. 그만큼의 수드를 더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냥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베르노이 방정식이었고, 요건 손실 수드였고요. 거기다 뭐냐면 왼쪽에서 이게 중간에 부스터 쓰던 마다 이렇게 수드를 더 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EP는 펌프에서 추가되는 단위 무게당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꼭 여기서만 사용하는 게 대부분의 것들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펌프 특성 곡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펌프 특성 곡선은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펌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펌프가 딱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회사에서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몇 개의 펌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그다음 어떤 종류의 펌프를 사용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수로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수력 발전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펌프를 사시면 이런 펌프 특성 곡선을 줘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pom프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런 펌프 특성 곡선을 주죠. 이런 펌프 특성 곡선의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 왼쪽에 잘 보시면 이제 13.5, 13, 그 다음에 12.44, 11.94 이렇게 해가지고 임펠러, 즉 그러니까 그 브레이드라고 그래야죠. 이 날개, 그죠? 펌프의 날개, 돌아가는 날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13.5인치인 거, 하나 13인치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13.5인치 거, 요게 13인치, 요거 12.44, 요게 11.94인치 그렇게 있는 거죠. 그거에 있는 거에다가 임펠러가 언제 최대 효율을 보냐면 여기 먼저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대 효율을 보이죠. 그렇죠? 여기가 84예요. 84가 최대 효율이고 여기 떨어지죠. 83, 82, 80, 75, 그 다음 83, 82, 80, 70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효율 이렇게 걷는데 여기가 최대 효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좋은 거. 보통 우리는 펌프를 사용할 때 항상 최대 효율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최대 효율을 쭉 내려가지면 여기를 보시면 이때 에피션시가 84고요. 그죠? 당연히 요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쭉 보시면 어떻게 돼요? 헤드는 한 120, 그때 12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면 그때 어느 정도의
물을 보내줄 수 있냐? 그러면 한 5천 좀 안 되게, 그렇죠? 갤런 정도 보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호스파워는 얼마냐? 여기 가보면 한 122 호스파워 정도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특성 곡선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한번 적용해 보면요. 자, 50 파렌하이트의 물을 2.5 피트 퍼 큐빅 CFS로 유량으로 철제관 캐스터 아이언 파이프를 이용해서 아래 저수지에서 여기 저수지에서 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국부선 씨가 속도 수준을 무시하면 최대 가능 유량은 도대체 얼마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베르노이 법칙에다가 파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실수들을 계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바로 이 공식이 되는 거죠. 전체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P1 플러스 Z1 플러스 P1 감마 오버 P1 제곱 2GN에 요게 이제 펌프가 들어가는 거죠. 펌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Z2 플러스 P2 오버 감마 V2 스퀘어 오버 2G에 손실수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파워는 요것만 찾아내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부분에 위치한 거는 여기서 앞에서 줘줬지만 그림을 잘 보시면은 뭐예요? 요거는 길이가 1000인치고 8인치는 이거 1000피트고 8인치 두께의 관인 거고요. 여기는 6인치의 관이고 2000피트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해주면 속도 6인치가 아니고 8인치고 6인치니까 속도는 어떻게 돼요? 8인치 지나가는 놈은 7.16m/s고요. 6인치 지나가는 애는 12.72c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펌프를 지난 속도, 이게 펌프 전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레이놀즈 수는 이럴 때 33만 8천, 요건 45만 1000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E 오버 D만 알면 되죠. E 오버 D, 즉 우리가 엡실론은 뭐야? E 오버 D는 상대 조드는 무디 다이그램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고 8인치일 때 6인치든 왼쪽에 다이아메트가 줬을 때 E 오버 D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E 오버 D를 각각 찾을 수가 있는 거죠. E 오버 D도 찾았죠. 그럴 때 맞는 프릭션 팩터는 얘는 0.021, 얘는 0.022. 즉 밑에 관에서는 요만큼의 프릭션 팩터를 사용해야 되고요. 위에서는 0.22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랫관에서 큰 관에서의 프릭션 손실수들은 어떻게 되냐? 프릭션 팩터 계산했죠. L은 아까 1000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0피트 들어갔고요. D는 뭐냐면 8인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싹 넣어주면 25피트가 뭐냐면 밑에 관에서 생긴 거. 위에 관은 어떻게 됐냐? 위에 관은 프릭션 팩터 구한 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000피트였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 6인치니까 그거 싹 넣어서 계산하면 221피트가 되는 거죠. 자, 요만큼의 총 손실수가 생기는 거죠. 손실수가 생긴 거예요. 총 수들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왼쪽에서 보면 50 플러스 150 플러스 25, 221. 요게 이제 손실수도고요. 그러면 얼마에 이 P가 지금 펌프를 썼는 거냐면 요만큼 346피트의 수들을 만들어낸 거죠. 펌프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워크는 이렇게, 파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 P를 아니까 여기다 딱 적으면 Q는 계산할 수 있고요. 감마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요 98 호스 파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대기 압력에 어느 정도 되는지, 요것들을 보면 되는데, 펌프가 뭐냐면 너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훅 떨어지게 되겠죠. 훅 떨어지는 지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 왼쪽 탱크죠. 탱크에서 속도 제로고 P1 제로고 요게 위치 수도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입하는 쫙 빨고 있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ZS가 40이었고요. 요 PS가 작아야 되니까 요거보다 대기압력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걸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속도 수도가 현재 제로죠. 땡기고 있지만 여기 앞에서는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손실수도가 있습니다. 손실수도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냐면 요 값만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요건 뭐냐면 언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냐? 대기압력이
10m가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 근데 보통 우리가 언제 있냐면 요 마이너스 30에 2분의 3일 때부터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20피트부터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20피트를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20피트를 딱 넣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30피트, 7.8피트 이렇게 돼서 다 나온 거죠. 즉 이렇게 여기다 넣어줘서 쭉 정리하면 HL8이 나왔으니까 이게 30피트가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7.8피트 per sec가 나온 거예요. 거꾸로 계산해봤더니 7.8피트 sec가 나와서 이 속도보다 느리면 뭐가 돼요? 캐비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즉 캐비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최대 용량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내 펌프가 더 세게 보낼 수 있어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센 거를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격과 속도와 내가 보내는 것들을 맞춰서 설계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내가 막 물질이 막 마냥 내가 뭐 돈이 많아서 펌프를 좋은 거 사갖고 보내봐야 빨리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엄청나게 강한 무슨 철제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온도도 막 거기다 낮춰주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설계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펌프도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펌프를 한 개만 쓰느냐 또 여러 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펌프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크기의 문제도 있고 위치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큰일 나면은 엄청 커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펌프 하나가 갖고 있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통은 여러분 배터리 연결하듯이 펌프도 연결을 합니다.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해서 유량을 좀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효율도에서 국부 손실은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다이시바이스의 매체의 개수, 프릭션 팩터는 0.0180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차이는 여기가 500이고요. 여기는 215고 우리가 여기다가 펌프를 집어넣을 거예요. 어떤 펌프를 쓸 건지. 그 다음에 3만 피트에다가 18인치 다이아미터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스템 디맨드 커브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시스템 디맨드 커브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에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커브예요. 즉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죠. 최종 결과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아는 값을 넣어주면 215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2P가 될 거고요. 왼쪽에서. 그 다음에 이건 500만큼 올라갔습니다. P2는 대기압에 노출됐으니까 제로고 그 다음에 속도도 오른쪽 레저바에서 제로가 되니까 제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릭션 팩터 계산해서 0.018, 3000피트 거리 됐고요. 속도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18인치에 2GN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P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숫자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 V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V를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Q, C, 만약에 우리가 요 Q를 유량을 알고 싶으면 2개, 4, 6, 8, 10이면 이때 V는 제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V는 Q를 저거 크로스 섹션 나눠주면 되니까 그냥 5.5고 저기다 놓으면 제로가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280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나서 4로 늘어나면 2.16, 28.6, 314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렇게 요거는 EP는 그렇게 된 거죠. 요만큼의 저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양이. 자, 그래서 이게 디맨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디맨드 커브. 그죠? 디맨드 커브라고 얘기했을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얼마만큼 가능하냐? 그럼 펌프가 갖고 있는 용량은 얼마가 되냐? 자, 그러면은 Q 갤런 퍼 미니츠 보낼 수 있을 때 피트 퍼 세크로 계산했더니 0, 2.23, 4.45, 6.68, 8.91로 컨버전 해놨습니다. 한 개 스테이지, 원 헤드 스테이지, 즉 아직 하지 않은 병렬 연결하지 않은 게 168, 150. 이때 뭐냐면 160 요거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168인데 4스테이지 헤드를 쓰게 되면 4개를 병렬 연결하면 4개 곱하니까 672죠. 그죠? 672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맥시멈 에피션시가 84에서 8000이 되고요. 여기서 쭉 보시면 자 A를 가지고 여기 각각의 제로 1000, 2000, 3000, 4000, 5000의 유량이 있는 거고요. 이때 토탈 헤드는 어떻게 되냐면 1000이면은 여기가 168이죠. 그 다음에 2000일 때는 150이죠. 그 다음에 3000일 때는 119죠. 4000일 때 103이죠. 이렇게 가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토탈 헤드니까 5000일 때 78이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이제 헤드가 되는 거죠. 한 개를 썼을 때, 한 개가 썼을 때. 그런데 요거를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개를 썼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네 개를 곱해준 거죠. 그렇죠? 네 배를 곱해주면 672, 600, 532, 476, 412, 312의 토탈 헤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에피션시가 84고 3900이고 이건 그림은 아까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나온 값을 요 값들과 672, 600, 532, 476, 412, 312가 Q가 있을 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헤드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4스테이지 펌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Q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헤드는 뭐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시스템 디맨드 커버가 쭉 올라가서 둘이 만나는 점. 그죠? 디맨드 커버와 펌프 공급이 만나는 요 맥시멈 에피션시가 나타나는 요 84%, 3900에서 우리가 최대 효율의 곡선을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요만큼만 쓰고 싶어. 그런 그냥 어떻게 되면 돼요? 그냥 4스테이지 펌프가 잘 작동을 하죠. 여기서 이제 헤드가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틀어갖고 4스테이지 연결해 놨으니까 여기 각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68만 정도만 이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게 되면 유량이 더 올라가는 거죠. 여기 쪽 더 올라가게 되면은 헤드를 이제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저수지나 탱크에서 연결된 노즐 형태로 사용될 때 실제관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법을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유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펌프 계획을 설계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체 이제 관낭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구축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에 나올 게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 개의 관이 나올 겁니다. 그게 관의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